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액트 뽀개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포넌트 활용을 한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스테이트는 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그때 이제 컴포넌트에서 프랍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희가 만든 그 리액트 조각이죠. 컴포넌트에다가 뭔가를 넣어줄 수 있는 거를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한번 소스 코드를 볼까요? 저희가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컴포넌트 폴더에서 아이템을 볼게요. 리액트 펑션 컴포넌트가 있고 얘가 제네릭으로 아이템 프롭스라는 거를 인터페이스 자료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에 들어간 프랍이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안 쓰신다면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 형태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료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맥락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다가 이런 형태도 좀 마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한번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예.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기본 값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넣어주는 거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검색해 볼게요. Shift 커맨드 F. 자, 아이템이란 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넣었기 때문에 아이템 2로 나왔지만 만약에 안 넣었을 때는 뭐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애가 문구로 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새 파일에서 제가 레이아웃 01 페이지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01 페이지 예, 만들게요. 리액트 펑션 컴포넌트이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습관적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 컴포넌트 이름 뒤에다가 프랍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자료형을 내가 어떤 것들을 받을지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타이틀 옵셔널이다 라고 해주고 스트링이 오거나 아니면 undefined일 수도 있다. 아니면 널로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선택입니다. 예. undefined로 할게요, 저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들어온다.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제네릭을 정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형태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쵸? 매개 변수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오고 반환은 저희가 리턴 이렇게 리액트를 반환한다라고 해주는 거죠. 예, 레이아웃 페이지 01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메인 TS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그쵸, 메인에서 써야겠네요. 메인에서 레이아웃 01 페이지다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페이지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포넌트랑 똑같이 보셔도 되는데 레이아웃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새 파일에서 제가 뭐 이제 베이직 레이아웃이라고 할게요. 베이직 레이아웃.tsx. 예, 기존에 했던 거를 좀 복사를 해서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같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같이 만든 게 베이직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레이아웃 프롭스 해주고 베이직 레이아웃.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타이틀이 사용이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기본 값은 뭐 제목 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베이직 레이아웃이죠. 프롭스가 아니라 베이직 레이아웃을 그러면은 레이아웃 0이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제가 undefined로 그냥 해놓고요. 자, 우선 그럼 레이아웃 0일에서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베이직 레이아웃이 여기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타이틀은 호호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pm run tab. 자, 이렇게 해서 커맨드 클릭해서 사이트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가 열렸는데요. 자, 베이직 레이아웃으로 오셔서 베이직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럼 여기가 베이직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넣어줄까요? 스타일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스타일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뤘으니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색깔만 제가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 자, 여기가 베이직 레이아웃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이 베이직 레이아웃은 그대로 두고 내부에다가 그 다른 컴포넌트를 넣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들었었던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잖아요, 그쵸? 이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인데 이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써보는 거죠. 근데 아이템 말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넣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지금 뭐냐면 이 베이직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아예 이렇게 픽스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직 레이아웃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쵸, 리액트 컴포넌트를 넣고 싶다. 즉 어떻게 합니까? 프롭스로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롭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 베이직 레이아웃 바깥에서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베이직 레이아웃 프롭에다가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이름을 children이라고 해서 리액트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리액트 엘리멘트 JSX 엘리멘트를 레프리젠트 합니다.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where react node represent 막 있죠?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리액트 엘리멘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undefined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는 거죠. children이란 것도 들어올 수 있다. children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밑에다가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베이직 레이아웃 탑이라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자, 베이직 레이아웃 바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BR도 한번 해주고요. 그쵸? 뭐가요? children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탑과 바텀 사이에 childre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아웃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베이직 레이아웃을 호출할 때 여기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다가 children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엘리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저희 뭐 H1이라든지, 그쵸? H1이라든지 뭐 이렇게 두 개 넣고 싶지만 두 개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children에서는 얘기하는 게 리액트 엘리멘트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여러 개를 넣고 싶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뭐 여기다 또 div를 쓰시거나,
하나로 이렇게 묶으셔서 넣어도 됩니다. 이럴 때. 왜냐면 이거 하나를 하나의 엘리멘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물론 div를 이렇게 없애도 되겠죠. 이게 같은 거니까. div랑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레이아웃에서 더 넣고 싶다, 배열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배열을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배열 표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children의 자리에는 배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리액트 엘리멘트 배열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이렇게 배열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정대리는 저는 배열도 들어가고 하나일 때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액트 엘리멘트일 때도 들어가고 배열일 때도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단일도 되고 이제 배열도 허용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레이아웃 페이지 오셔서 자, 배열일 때 이상이 없죠. 자, 이렇게 볼게요. 배열일 때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러면 정대리님 이 children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 내가 기본 요소를 넣고 싶다 이거예요. 마치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베이직 레이아웃에 타이틀을 없애면은 기본 값이 제목 없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직 레이아웃에서 만약에 이 children이 안 들어갔다면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children 부분은 결국에는 기본 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에서 만들어요. 뭐 empty element라고 제가 대충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div로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div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children이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 empty 컴포넌트, 그쵸, empty 엘리멘트가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그쵸, JSX 엘리멘트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엘리멘트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네. 리액트 엘리멘트랑 같은 거예요, 자료형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리액트 엘리멘트가 JX 엘리멘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그쵸?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그젬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컴포넌트에 대한 풀업으로서 데이터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렌더링이 되는 엘리멘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요소가 데이터가 없으면 children이 안 들어갔잖아요. children이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기본 요소로 엘리멘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children을 넣게 되면요. 이렇게도 사실 구성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children을 아까 리액트 엘리멘트 할 때 리액트 노드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료형을. 일단은 좀 설명을 읽어보면 렌더링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뭐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액트 노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석하고
얘를 이제 리액트 노드로 바꿔볼게요. 리액트 노드. 자, 리액트 노드의 자료만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자료형 타입이죠. 뭐예요? 스트링이거나 넘버이거나 빅인트거나 불리언이거나 리액트 엘레멘트이거나 JSX이거나 그쵸? 이터러블이거나 이터러블은 반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액트 포탈이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이제 널이거나 undefined거나 그러니까 제가 undefined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형 자체에.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리액트 노드로 하고 이름을 children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영리 페이지에서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 2, 3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 그렇죠. 이렇게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베이직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고 이제 칠드런으로 넣고 리액트 노드를 하시게 되면 저렇게 저 안에 뭔가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가 베이직 엘리멘트에서 네, 베이직 레이아웃에서 제가 이렇게 서브 칠드런을 만들어요. 뭐 만드셔서 얘도 이제 리액트 노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일단 써볼게요. 얘도 서브 칠드런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칠드런 이렇게 만약에 서브 칠드런을 넣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칠드런 쪽에 얘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름을 여기다 칠드런을 할게요. 뭐 순서가 바뀌어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그럴 때도 어디에 지금 렌더링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칠드런 쪽에 잡힙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위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풀업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칠드런으로 넣게 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자동으로 칠드런 쪽에 들어가요.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뭐 더 이렇게 칠드런을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서브 칠드런을.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빼시면 됩니다. 따로 이렇게 리액트 노드나 리액트 엘리멘트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노드이기 때문에 뭐 숫자나 이런 거는 다 적용이 되겠죠. 그쵸? 숫자도 적용이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것도 그쵸 적용이 될 거고요. 근데 여러 개는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개 할 때는 이제 아까 배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배열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되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하위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게 될 때 그 칠드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형을 리액트 노드로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칠드런 부분이 뭐 잡히게 된다. 여기가 이제 렌더링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큰 차이점이 리액트 엘리멘트랑 리액트 노드의 차이점은 이렇게 그냥 마우스를 올리셔서 자료형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챙기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해당하는 엘리멘트가 없을 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저희가 서브 칠드런도 뭐 데이터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또 만들어 볼게요. empty sub 뭐 children
children 엘리멘트랑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서브 children이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럼 베이직 레이아웃에서 이 서브 children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본 요소가 렌더링이 되겠죠. 예, 요렇게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션도 드리고 일단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풀업으로서 그죠?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리액트 엘리멘트와 리액트 노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죠. 이거는 이제 자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이트 같은 거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뭐 그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데로 가볼게요. 제 그냥 예상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요소를 다르게끔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 요소가 바꾸게끔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레이아웃이고 여기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물론 컴포넌트로 쳐도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직접 렌더링해서 컴포넌트 풀업으로서 넣고 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 다른 것들이 아마 레이아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컴포넌트로 사용한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위치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다른 엘리멘트 요소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문자열만 되는 가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자열이 없으면 뭐 다 그림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미션 제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미션입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 먼저 예를 들을게요. 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자, 보이시죠? 요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헤더라는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다 적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헤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목이랑 소제목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라는 레이아웃도 만드세요. 그러면 뭐 컨텐트 레이아웃 정도가 되겠죠. 컨텐트 레이아웃 안에는 제목이랑 본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풀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도 가능하고요. 세로로 스크롤이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푸터 레이아웃도 만드세요. 만드셔서 타이틀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타이틀을 입력하면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나 리액트 노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목이 없어요. 타이틀 부분이. 그러면은 제목 없음이라는 기본 값이 노출이 되고요. 근데 소제목이 만약에 없어요. 그때는 해당 요소가 안 보이게끔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컨텐트 레이아웃에서 만약에 내용이 없어요. 예, 그 내용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휴지통 그림이랑 empty라는 엘리멘트가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푸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푸터 부분은 만약에 이 링크 부분이 두 개 있을 때는 원래는 기존에는 3개였죠.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렬로 하나씩 줄어들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링크가 아예 다 없다. 그때는 이 푸터의 타이틀이 이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링크가 다 없을 때는 그리고 타이틀도 없다. 그때는 그냥 요 크기만 차지하면 됩니다. 타이틀은 안 보이게끔 하시고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미션 꼭 직접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다음 이제 미션 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